안녕하세요. 18년차 원룸 집주인 아저씨 은퇴일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룸 사업이 개꿀인 이유 세 번째, 원룸 사업이 나의 평생 직장이 과연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원룸 사업의 개꿀인 이유가 경쟁이 적고 또 무인 창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번에 그 원룸 사업이 나의 평생 직업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원룸 사업을 제 평생 직장으로 여기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중인데요. 이 원룸 사업이라는 게 하면 할수록 경험이 쌓이면서 세입자 민원 관리나 건물 하자 보수 같은 기술들이 늘어나기 마련인데요. 물론 하기 나름인데 1년에 건물 한두 번 정도 가보고 나머지는 전부 관리업체한테 일임하면 기술이 늘 수는 없겠죠. 근데 하지만 어떤 이렇게 건물에 이벤트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이것을 귀찮고 신경 쓰기 피곤한 그런 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이것을 배운다는 생각으로 매번 이렇게 임하게 되면 어느덧 여러 경험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서 점점 노련한 원룸 집주인 아저씨가 되던데요. 저 같은 경우는 초창기 30대에는 직접 셀프 인테리어 하면서 전 주인한테 버림받은 원룸 건물을 사가지고 서서히 이렇게 만실로 만들어서 동네에서 이렇게 인기 원룸으로 이렇게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데요. 이 셀프 인테리어라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체험하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 건축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사실 누구나 그 집에 살고는 있지만 도배는 어떻게 하는 건지 수도꼭지가 어떻게 설치가 되는 건지 등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사용만 하는 거죠, 그냥. 근데 저는 이렇게 셀프 인테리어를 하면서 부터 어느덧 그 집 천장에 붙어 있는 몰딩이 어떻게 이렇게 시공이 됐는지, 무슨 색상의 몰딩을 썼는지에 대해서 유심히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이렇듯 이렇게 직접 체험을 하게 되니까 그 아는 만큼 이렇게 보이는 거라는 그 옛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디 이렇게 인테리어가 잘 된 카페나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어떤 자재를 썼는지, 어떻게 시공을 했는지 참 관심이 많은데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백화점 갔으니까 파는 물건들에 이렇게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파는 물건보다는 오히려 바닥재, 조명 색깔, 페인트 색상, 화장실에 가면은 세면대, 변기, 메이커, 타일 색상 이런 게 오히려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집사람이 저랑 같이 백화점 이런 데 가면은 왜 이렇게 이런 데 와가지고 이렇게 벽을 만지고 이렇게 두들겨 보고 그러냐고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업에 대해 관심과 이렇게 열정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생활을 한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렇게 인테리어 업자 비슷한 수준이 되던데요. 저는 이렇게 이걸 기반으로 직영으로 다가구 건물 세 채를 이렇게 직접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각 공종별로 이렇게 일꾼들만 이렇게 섭외해가지고 이제 직접 이렇게 공사 방향을 설명하고 하자가 안 나도록 관리하면서 주의사항 같은 거 인부들한테 이렇게 알려주고 이런 정도 수준까지 이르게 되더라고요. 어찌 보면 이런 일들이 인테리어 업자나 이제 건설업체 현장 소장들이 이렇게 하는 건데요. 어느덧 제가 이런 역할을 하게 될 만큼 내공이 쌓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건물 한 개 올수리 하게 되면은 인테리어 비용으로 보통 한 1억 5천 정도 이렇게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 큰 공사에, 이 정도 규모의 인테리어 공사를 이렇게 직접 이렇게 진두지휘 하다 보면 거기 진두지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이러한 역량들이 남들보다 20에서 한 30% 정도 공사를 이렇게 싸게 할 수 있게 되는 기반이 되던데요. 공사비 자체가 이렇게 작지 않다 보니까 건물 한 채당 한 3천만 원 정도 금액은 이렇게 세이브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턴키로 맡겼을 때 이렇게 견적을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이게 이 정도 기술이 쌓이다 보니까 그 건물에서 발생되는 웬만한 문제들은 업자도 안 부르고 그냥 뭐 쉽게 손수 처리가 가능한 수준까지 이르게 되던데요. 혹은 혼자 못하는 일이 이렇게 발생하더라도 문제 원인을 이렇게 명확하게 알고 이렇게 사람을 부르니까 그만큼 눈탱이 맞을 일도 없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어디 한순간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평생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라서요. 저는 기술직으로 원룸 사업이 평생 직장으로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보자면 내가 이 건물의 주인이니까 내가 이 회사의 이렇게 사장이라는 말과 같은 건데요. 건물이 나한테 일거리를 주면 내가 그 일을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건데요. 누가 나보고 이렇게 나이가 많으니까 나가라고 눈치 주는 것도 아니고 윗사람한테 이렇게 잘 보이려고 정치질 할 필요도 없고요. 오직 제 고객인 세입자 니즈만 만족시키면 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는 내가 할 의지만 있으면은 평생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예. 또 게다가 이렇게 젊은이에게 근력이 필요한 일도 아니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힘써야 되는 일이 발생되면 뭘 해야 되는지랑 일머리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젊은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쓰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대학가에는 머리 희끗한 중년 이후에 그 아저씨들이 이렇게 원룸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이렇게 줄줄이 말하지 않아도 이런 걸 봤을 때 이미 수십 년간 검증된 이제 사업 모델인 거고요. 아마 그 건물들은 이제 그 자녀들이 물려받았을 것이고 아마 지금도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 원룸 사업이 은퇴해서 현금 흐름이나 제2의 인생을 설계해야 하시는 분들에게 참 좋은 대안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은퇴해서도 노동을 하고 이렇게 일거리가 있어야 이렇게 퇴직해서 활기차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노는 것도 어디 하루 이틀이지 허구한 날 노는 것도 이거 고역입니다, 이거.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할 일이 있어야 하는 건데요. 저도 이렇게 심심해서 유튜브까지 결국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할 일을 내 건물이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돈도 벌고 이렇게 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또 다른 관점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나는 이 원룸 건물 주인이지만 그 한편으로는 그 사업자의 사장인 거고 각 세입자들은 내 사업체의 직원과 마찬가지인 포지션이라는 건데요. 이게 이렇게 뭔 말인고 하니 모든 회사에는 사장이 있고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이 일해서 사장한테 이익을 주는 이익에 기여하는 건데요. 사장은 이렇게 직원을 레버리지 삼아서 이렇게 더 큰 돈을 버는 구조죠. 그렇지 않으면 고용을 할 필요가 없을 거니까요. 예. 근데 이를 이렇게 원룸 사업에 대입해 보면 각 세입자들은 이제 각자의 직장에 취직해서 이렇게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 그 일부를 나한테 이렇게 월세로 내지 않습니까? 이는 내가 사장이고 각 세입자들은 그 각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인 것이고 이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나한테 이렇게 돈을 이렇게 벌어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직원을 레버리지 삼아서 그 기업의 이윤을 만들어내는 사업체의 사장과 같은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 평생 직장으로 원룸 사업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원룸 사업에 대해서 좋은 말만 하다 보니까 이거 제가 영업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차차 원룸 사업 리스크와 단점들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원룸 사업이 개꿀인 이유 세 번째, 원룸 사업이 평생 직장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하시면 집주인 아저씨 18년의 내공을 차차 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